저는 그 유튜브에 지금 그 크리에이터로 그 모든 그 기술 자료들을 올려놓고,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제어와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무료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한 500개 정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빅데이터와 연결하려면 현장에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레뷰는 제가 이전에 그 사용을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센서와 이것을 그 클라우드 컴퓨터, 아마존과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PLC, 센서, 이런 것들을 그 빅데이터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지 그 가장 좋은 솔루션을 기업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UI를 작성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그 하실 때 가장 그 효율적인 그 이쪽에 그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 그 다음에 라지 베리파이,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아마존과 제가 여기 구글 클라우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그 설명을 뒤에 드리고, 지금 그 우리가 그 UI 쪽에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그 삼성 덱스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요즘은 그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PC보다도 훨씬 그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모든 그 모바일 폰, 이 스마트폰이 그 PC라든가 모든 것을 제가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렉시블 이러한 그 모니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컴퓨터를 그 들고 다니는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도 원기둥이라든가 이런 데다 그 말아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또 계속 스마트폰이 이것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한 그러한 그, 기술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그 동남아에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I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보다 앞서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먼저 이 기술을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시장까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제가 이쪽 유튜브 상에서 기술을 오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도 전부 다 제가 깃허브에다 올려놔서 소스 파일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그 PLC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정도를 접속을 했지만은 지금은 대상이 10,000개, 20,000개, 30,000개까지 넘어가서 결국은 모든 게 그 빅데이터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가 AI와 연관이 돼서 이것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센서 데이터를 빅데이터 DB까지 어떻게 접속을 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서버, 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센서 기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금액적으로 볼 때는 제가 가장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싸게 할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기 지금 제가 가장 싼 거 와이파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에 요 아두이노를 올려놨는데요. 요게 지금 중국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려면 지금 1.8달러 정도입니다. 2,000원 정도에
이 정도 그 디지털 I/O 포트를 쓰면서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이것을 직접 아마존 클라우드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가장 그 싸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우리가 직접 클라우드와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제가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공장에서 10개, 20개, 한 50개 이 정도를 제어를 할 때, 뭐 100개, 200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때는 어떤 그 PC가 중간 매체가 돼서 들어갈 때, 그 라즈베리 파이를 쓰게 되면은 보통 한 3만원, 4만, 요게 4만원 정도인데, PC급, 준 PC급으로 해서 4만원 정도면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관을 해서 다양하게 기술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좀 더 규모가 커서 200개, 300개 돼서 그 사이트, 우리가 한 중소기업 정도의 그러한 그 공장, 에어리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한다 그럴 때는 PC가 하나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또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거를 제어를 하고 LA에서 서울 거를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럴 때는 클라우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터랑 연관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이 4개가 유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시스템의 개수와 규모에 따라서 이 4개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스템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구축을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무엇을 써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지금 이 클라우드 컴퓨터, 그 다음에 PC,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이쪽에 아두이노 이렇게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되도록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를 우리가 기술인을 고용을 할 때도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해서 값싸게 이것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구현하는 것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 C 언어가 가장 효율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기술을 쓰게 되면은 모든 이 와이파이라든가 통신에 대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써봤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나올 때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제공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드라이버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제공이 될 때 이것은 업체에서 모든 드라이버를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축 비용이 싸게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쓰지만은 그 안에서 쓰는 것 중에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노드레드를 쓰게 되면은 UI를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레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PC 노드레드 여기서도 돕니다. 노드레드가 여기 스마트폰에서도 돕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돕니다. 옛날에는 제가 랩뷰를 썼지만은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이 노드레드로 전향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더 파워풀합니다. 이것은 지금 통신으로는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게 이것이 만들어진 IBM에서 제작하였고, 물론 이거는 또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랩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500만 원 주고 사야 되지만은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고, 더 큰 장점은 이것은 기존의 프로그램이랑 좀 틀려서 플랫폼입니다. 내가 그 안에다가 노드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노드.js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돌고 HTML도 돌고 그래서 아주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UI를 구성을 할 때 이 모든 4개에서 같이 도는 그러한 UI는 제가 쓸 때는 바로 HTML로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쪽에서도 HTML로 UI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 PC,
클라우드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UI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 어떤 그 엔지니어 그 프로그래머가 썼을 때 하나의 그 구축을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이것을 이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HTML로 구성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순수한 HTML만 가지고 이것을 UI를 구성을 해주면은 다음 사람이 그것으로 프로그램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이런 네 개의 환경에서도 모두 돌 수 있는 그런 UI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노드레드, HTML,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하게 쓰지만은 저는 이 몽고DB를 추천을 합니다. 이 몽고DB는 우리가 그 빅데이터용으로 해서 비관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SQL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많이 쓰시지만은 그런 것들은 관계형이라 하나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몽고DB는 빅데이터용으로 나와서 서로의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로 몽고DB로 해서 이것을 10,000개, 20,000개가 되더라도 이 빅데이터에 연결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몽고DB는 이쪽에다가 우리가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고 PC 그 다음에 이 라즈베리 파이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쭉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PLC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노프라고 그러는데 요 소노프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데 5,000원인데 요거 하나 붙여주면은 와이파이로 해서 전등, 가로등 이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PLC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로토콜을 가지고 10,000개, 20,000개, 30,000개 더 나아가서는 AI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업체에다 제안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는 어쨌든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PC, 클라우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프로그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구글 음성인식 구글 음성인식으로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 이 제가 음성인식도, 제가 아마존에서 하는 것도 써봤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것도 쉽게 구현이 됩니다. 아주, 음성인식이. 근데, 그거는 지금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구글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PLC를 제어를 할 때, 한국말로 제어를 해서, 이것이 구동이 된다 그럴 때는 동남아에다 할 때, 태국에다 팔 때라든가 프랑스에다 팔 때 그 언어만 바꿔주면은 그대로 음성으로 모든 것이 제어가 돼서 상당히 빠르게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AI에 연결되면은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학생들 하면서 소노프를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게. 한번 학생들 작품인데. 한 상태이고, 이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연결된 상태. 예, 요게 지금 요쪽에 보면은 태블릿에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 이건 노드레드로 하게 되면은 불과 한 5분이면은 만듭니다. 이 지도를 모든 것을 서포트 해주고 이 지도에서 아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온오프 하면은 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이 가로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순차적으로 전등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주, 다음 미국, 다음 아프리카.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UI로 이것을 쓰게 되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가로등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댄스 2번을
요거는 저기 학생 그 작품 중에 하나를 그 오토로봇을 써가지고 아두이노를 써가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거 크라우드 컴퓨터 여기 보면 59.7인데 아마존 크라우드와 연결해서 아마존 크라우드에서 노드레드로서 그 UI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학생들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바로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존 크라우드를 전부 다 그 오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다 올리게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1년간은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존 크라우드를 쓴 지 몇 년이 되지만은 지금 한 달 사용료가 3만 원,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업체를 가다 보면은 보통 막 50만 원씩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쓰게 되면은 장점도 많고 한 10만 원 아래면 업체에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PC를 이제는 아마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터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PC를 업그레이드한 비용을 전부 다 클라우드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 직접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여기 두 개를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아마존 크라우드입니다. 아마존 크라우드에 왜 이것을 써야 되느냐? 이쪽에 보면은 여기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지금 IoT 코어가 있는데 이쪽에 이 모든 것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제가 통신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PC 이쪽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는데 물론 TCP/IP도 제가 옛날에 써봤지만은 TCP/IP로 하게 되면 한 30개가 늘어가면 막 버벅버벅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쪽에서는 가장 좋은 통신이 MQTT 통신입니다. MQTT 통신 같은 경우는 동시에 36만 명이 접속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IoT,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죠. 이쪽에서 쓰고 있는 것도 MQTT 통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MQTT 통신을 내가 라즈베리 파이에다 구축하고 PC에다 구축하고 모스키토라는 것을 깔면은 내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브로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브로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브로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뭐 이런 거죠. 어쨌든 통신을 하게 되면은 센서하고 나하고 중간에 브로커가 모든 것을 매칭을 해줍니다. 단순히 브로커는 매칭만 해줍니다. 그래서 36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도 이것이 깨지지 않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마존에서도 쓰는 것이 바로 MQTT 통신입니다. 내가 유튜브에도 소개해 놨지만은 이 사물 인터넷을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쪽에서 MQTT 통신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쪽에 아마존에 MQTT 통신을 해서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QTT 통신은 물론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것이 대시보드, MQTT 대시보드 이쪽을 간단한 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을 쓰게 된다 그러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만은 이쪽에 MQTT 통신을 쓰게 되면은 이쪽에서 아마존에서 모든 보안을 관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단순히 키로다가 보안을 설정을 하면은 보안으로 보장된 그런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사물 인터넷 여기다가 이 IoT에 대한 것을 주로 해서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를 연결해서 모든 것을 MQTT 통신을 하는 것을 제 유튜브에도 다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컴퓨터를 이쪽에다가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홈페이지도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S3, 그래서 이쪽에 S3를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저장 장치를 쓰게 되면은 저장 장치가 100메가, 200메가 용량이 늘어나면은 이쪽에서 알아서 전부 다 그것을
자동적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금액으로 이것을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을 쓰는 이유는 이쪽에서 개발 도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컴퓨터 EC2 같으면은 요거는 컴퓨터를 내가 2대, 3대 계속 설치해 놓고 쓸 수가 있고, 스토레이지 S3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모바일, 이쪽은 제가 지금은 안 쓰지만 어쨌든 저는 이쪽에 사물 인터넷, IoT, 센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모든 PLC도 여기다 연결을 해서 제어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그 지금 제가 띄운 것은 이것은 구글 클라우드 중에서 파이어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론 이 파이어베이스가 뭐로 되어 있냐? 몽고DB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빅데이터용인 이쪽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머신러닝을 이게 들어간 지 한 6개월, 7, 8개월 됐습니다. 머신러닝이 새로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구글에서 우리가 이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 파이어베이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AI랑 접속을 하는데 이쪽에서 그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기업체에서는 구축 비용이 싸게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쓰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래가지고 구글 음성 인식 그쪽이랑 이 모든 게 또 이쪽이랑 파이어베이스랑 그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인식으로 하더라도 데이터가 다 이쪽 파이어베이스로 넘어오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러면은 이쪽에 하나를 쓰면 어떤가? 근데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 그 2개, 3개를 갖추가면서 기술이 아마존이 먼저 갈지 이 구글이 먼저 갈지 서로의 장단점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글 음성 인식 쪽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쪽에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면은 바로 그 현장에 그 데이터들이 바뀝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것을 바뀌면은 PLC 요거 테스트한 건데 데이터만 바꿔주면 PLC의 출력이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아주 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아마존에서도 이러한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함수를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가져가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것을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게 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술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이것이 PC 대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이거는 삼성이니까 삼성의 덱스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여기 화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덱스가 돼 있으니까 지금 시작을 누르면은 지금 보이실 겁니다. 덱스 기술로 해서 제 스마트폰이 뜬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모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바로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현이 되고 이것을 그 PC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모니터링 저장 장치까지 해서 15인치 덱스 모니터도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1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플렉시블 둘둘 많은 그런 모니터도 얘기했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스마트폰과 그냥 그 둘둘 마리로 이렇게 된 우리가 모니터만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든지 영업을 할 때라든가 이쪽에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PC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드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바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지만은
여기 그 제가 여기 했는데 이것이 제 프로그램을 한 건데 여기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UI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그 제가 게이지를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슬라이더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모니터는 PLC 아웃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요거 제가 짜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UI를 만들어 놨는데 출력 제어라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출력 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모니터를 하나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룹안, 탭5의 그룹안.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탭5인데, 여기 있네요. 요거. 출력창을 요거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해놨을 때. 예, 지금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아주 그냥 빠르게 UI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그 팔레트 관리 그래서 이것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MQTT 통신을 쓴다 그러면은 MQTT라고 쓰면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하라고 쭉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55개 더 보기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도 여기가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이콘을 회사의 기준, 나만의 이것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올려주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 제품을 단순히 이것을 갖다 놓으면서 바로 전등을 붙인다던가 PLC를 한 번에 노드만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플랫폼입니다. 이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펑션을 넣게 되면은 유튜브에다 나오지만은 이쪽에다가 제가 프로그램에 HTML문을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근데 이것이 그 UI가 이 노드레드가 IBM에서 만들었는데 제 유튜브에 소개해놨지만은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됩니다.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라즈베리 파이가 출시될 때 이 노드레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PC에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PC에다 설치한 거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 보면은 아마존 클라우드에다가 이것을 깔고 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통신을 주고받을 때마다 요금이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서 차지가 되지만은 근데 뭐 그 차지가 된다는 게 뭐 그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큰 솔루션을 가졌을 때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차지가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쪽에도 몽고DB를 직접 깔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깔고 쓰기 때문에 요금이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월 평균 한 35,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레드를 쓰고 있는데 또 하나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게 이쪽에도 이게 노드레드가 이 안에도 깔려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노드레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찾는데 조금 NODE 여기 있네요. 예, 이겁니다. 노드레드가 지금 스마트폰에도 이게 깔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쪽에서 그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저기 그 마켓에 들어가면 노드레드가 있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도 깔 수 있는데 유료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우리가 진동 센서라든가 위치 추적기, GPS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그 노드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프로그램 똑같이 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자이로스코프, 모션 이런 것을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손쉽게 노드로 이것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아까와 같이 게이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슬라이드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창에는 됐습니다. 배포하기가 이게 실행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92.168.0.2 이렇게 돼 있는데 0.2에 API 여기 포트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API의 UI 됐습니다. 이거 노트북에서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걸로 했는데 그러면 PC에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PC에서 똑같이 뜹니다. 보겠습니다. 이쪽은 스마트폰, 덱스의 스마트폰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삼성 덱스 기술로 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똑같은 것을 아마존 클라우드에다가 이것을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게 c.두원.h.kr로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에 제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랩뷰라든가 여기 유튜브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를 우리가 아마존 클라우드라든가 이 빅데이터에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쪽에 유튜브로 해서 이쪽에 MQTT 통신을 구현하는 거. 제가 이거는 거의 MQTT, 아까 D1 미니 1.8달러짜리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붙이는 거는 제가 거의 최초로 이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기술을.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PLC를 아마존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에 연결해서 통신으로서 프로토콜로 해서 RS232, 485, 또 와이파이로 MQTT 통신으로 PLC 10,000대, 20,000대를 제어하는 그 기술을 여기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 계속 제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하고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쭉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드레드
어느 기업체에서더라도 이것을 혼자 스터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여기 옆에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음성으로 제어하는 모든 기술들 여기다 놨고, 그 다음에 아마존 클라우드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방법. IBM 클라우드는 올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IBM 거는 제가 IBM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에서 노드레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봇,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기술. 우리가 4만 원이면은 하나의 그 서버를 구동을 할 수가 있죠. 로컬에서. 인터넷이 접속 안 되는 그런 로컬에서 MQTT 통신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그래서 뭐 전등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이쪽에다가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 하시면 되겠고, 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냥 그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쭉 뜹니다. 이쪽에 보면은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에 들어오면은 재생 목록을 기술별로 해가지고 여기 PLC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쭉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금 회사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것으로서 제품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구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셔서 할 수 있겠지만은, 업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기술,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가서 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엔지니어들이, 저마다 자기 기술을 고집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이것이 조금 힘듭니다. 비주얼 C++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